챗 GPT를 써서 남들도 다 팔고 있는 아메리카노 이름을 어떻게 변화줄 수 있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진 않지만 자영업 오너가 전략기획팀도 없고 신규 개발팀도 없고 홍보 마케팅팀도 없으면 누군가한테는 기대가 되잖아요. 그쵸. 굉장히 스마트하고 기동력 있는 비서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안녕하세요. 매결통의 노승엽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장사 참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 컨설팅의 시조세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1세대 아주 원조십니다. 아주 김유진 아카데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꼭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감사합니다. 급부상하고 있다고 교수님들, 기자님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책을 또 새로 내셨더라고요.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24일. 보이시죠? 네, 딱 오늘 24일이니까 아주 빨갛습니다. 네. 장사하는 전략이나 레드라고 500페이지가 넘어요. 와, 그러게 무거웠어요, 책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대박을 냈던 노하우들 아주 따박따박 이렇게 챙겨서 좀 집어넣어놨습니다. 장사는 전략이다가 이제 원조였는데 7년 만에 개정 증보판으로 새로 내신 거죠? 한 70%에서 80%. 왜냐면 이게 제가 그 개정 증보판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가 너무 달라요. 판매자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구매자들이 178도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장사하시던 분들은 고객을 이렇게 대충 보면 알겠어 라고 이제 지레짐작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고객을 예측한다는 게. 예전에 이렇게 평균화들 많이 했죠. 우리 고객은 이래, 연령대가 이렇고 소득이 이렇고.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코로나 전처럼 뭐 3, 40대 샐러리맨들을 위한 뭐 국밥집, 뭐 파스타집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장사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2년 반 동안 고객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정보의 양도 어마어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치도 많아지고 또 수준 높은 상품과 서비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공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아주 소중한 돈을 갖고 구매 행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엄선할 수밖에 없죠. 2배, 3배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까탈스러워진 또 까다로워진 고객들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75% 정도는 드러내고 85% 정도를 집어넣었죠. 거의 새로 책을 쓰셨네요. 완전 달라졌네요. 그 레드라고 적은 때는 좀 이유가 있죠. 이제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죠. 블루도 나오고 이제 골드도 나오고. 하여튼 감사했어요. 지난 7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그 자영업계에서는 교과서라는 별명도 좀 얻었고. 저도 자영업 관련 책을 썼는데 2세 이상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2쇄 찍으시면 꽤 인정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그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분이 300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은 한 10,000종 나오는데 그러니까 편집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편집자 잘 만나야 되고 제가 쓴 것 중에 한 30% 정도는 커팅 당했어요. 지금 이건 고객들하고 조금 그래서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진 무기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책을 좀 다 읽어봤어요. 전에도 사실 증보판 전에도 읽어봤는데 진짜 보면서 이건 장사학 원론이다. 감사합니다. 교과서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써본 입장에서 작가로서도 저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책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싶었던 게 정말 구어체로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히듯이 쉽게 읽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한 건 장사의 신이었어요. 맞아요. 2014년도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도 5권을 썼는데 잘 안 팔렸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형 장사의 신, 장사한 전략이다 이렇게 시리즈로 좀 5권째
베스트셀러가 됐던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편해야 된다. 쉽게 읽혀야 된다. 대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죠, 출판사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뭐 이 과정들을 거쳐 써야 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쓰고 싶은 얘기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 썼어요. 가끔 이제 그런 유튜브 내용도 좀 보게 되는데, 잘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게 뭐야, 뭐 이래서 잘하는 걸 해야 되냐,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던데, 저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사줄지 그 사람이 좋아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듣고 싶은 얘기. 고객이 원하는. 네, 고객이 원하는 얘기. 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쉬운 건데 어려워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삼겹살집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기획안을 조금 쓸 때부터 그렇죠. 좋은 고기 써야 되고 인테리어 분위기 다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쓰는데 결국은 뭐냐면 고객들은 전혀 관심이 안 갈 얘기들을 나 혼자 이렇게 책상에서 쓰고 있어요. 80% 이상이 3년 만에 폐업하는 이유는 비슷해서 그래요. 비슷해서. 여기 좋은 거, 여기 좋은 거, 여기 좋은 거 조금 갖다 놓으니까 선수가 된, 프로페셔널이 된 고객들이 볼 때는 쟁반은 그 이응집에 있는 거잖아. 계란말이 여기 그냥 해주는 건 그 지읒집에서 네. 아침에 이모가 딱 해주는 거잖아라는 걸 다 인식을 해요. 네.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열심히 모아다 놨네라고 생각하지. 와, 이건 뭐지? 사장님 진짜 머리 많이 썼겠구나라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한 번은 가줄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책도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뭐 피트니스, 뷰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들이 뭘 원할까? 그들이 뭘 원할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또 모르면, 그가 정확히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이건 아마 좋아함의 대상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들의 욕구를 좀 미리 건드려 주는 것도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요즘 이제 장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막 컨셉 싸움이다, 마케팅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컨셉부터 이제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진짜 장사의 원론이다, 장사 개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컨셉 설계를 이제 1챕터에서 바로 다뤄주세요. 그 다음에 가치 설계, 고객 유인, 매장 운영까지. 그 목차 저희 편집자님이 짜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써주셨으니까 이게 짤 수도 있는 거죠. 요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컨셉이었어요. 컨셉. 그러니까 왜 대기업 혹은 아주 유명한 그룹에서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혹은 뭐 클럽을 만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여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가 명확해 보여요. 컨셉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하게 뭘 드러내고 싶은지. 네.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컨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컨셉이 명확치 않으면 그 생각이 나는 이 생각을 드러내서 공유하고 싶어라는 게 명확치 않으면 고객은 절대로 이 브랜드에서는 컨셉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컨셉이 뭐 내추럴이니까 나무도 좀 넣고 연못도 살짝 넣고 뭐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 손잡이는 쇠로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네. 컨셉은 관통해야 돼요. 관통. 간판에서부터 화장실 카운터까지 다르구나라고 하는. 내추럴이라 그러면은 문 열고 들어가는 손잡이에서부터 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분사되는 향에서부터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구이집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세요. 산도 좋아하시고. 근데 매장에다가 막 화분하고 뭐 꽃 이런 걸 엄청 갖다 놓으셨는데 그게 다예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쁘네라고 지나가지 그걸 눈여겨보거나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만한 스마트폰 반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나무들 사이에 숨겨놨어요. 화분들 사이에.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다 숨겨놨어요. 거기서 이제 뭘 틀어줄까요? 좀 자연 친화적인 네, 뭐
음악보다 저희는 현장음 썼어요. 뭐 이렇게 폭포수, 그쵸. 냇가,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걸 넣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나무인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러고 쳐다봐요. 진짜 숲에 온 느낌으로. 예, 그거는 디테일해야 돼요. 더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피톤치드 향 같은 거 분사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놀랍죠. 네. 코로나 때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브랜드 하나를 꼽아 그러면은 이제 온천집. 온천집은 문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식사하고 나오는 마지막 영수증까지 일본에서 즐기는 샤브샤브나 구수전골 같은 느낌, 스키야키 같은 것들을 오롯이 느낄 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도 와 컨셉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생각을 명확히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 힘들어요. 우린 뭐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뭐 아름다운, 뭐 이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컨셉이 되면 구현하는데 어려워져요. 컨셉 뾰족해야 된다. 네, 뾰족해야 돼요. 날카로워야 되고. 대표님이 쓰신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구들을 제가 많이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 관련해서는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맛있어야 된다.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야 100점이다. 음식은 먹기도 전에 맛있어야 돼요. 사실 조금 비틀어서 표현을 한 건데 먹기 전에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 거의 없어요.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집이다, 김치찌개집이다, 뭐 피자집이다, 치킨집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 음식은 가장 맛있을 때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고객들이 기대하는. 아마 기자님도 느끼실 텐데 막 배달해서 먹거나 매장에서 시켜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그 열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뜨끈함,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근데 그걸 하루 묵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들면은 이미 먹지 않았는데도 보는 순간 하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매장 앞에다 걸어놔요. 로드샵 매장뿐만 아니고 플레이스의 첫 이미지 사진에도 그렇게 온도가 없고 맛이 없어 보이는 사진들을 걸어 놓으니까 여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가죠. 나가고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은 그 집 하면 떠오를 때 김도 모락모락 나오고 막 버글버글 끓고 있고, 그러니까 포토그래퍼 사진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이쁘게만 찍어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쁜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거, 뜨거운 건지 시원한 건지 막 뭐 왁작거리는 건지 이 질감을 좀 살려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은 먹기도 전에 맛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먹고 있는데 이 집은 맛있네 그럼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기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맛있는 집은 너무 많아요. 정부에 너무 많고 마지막에 나오고 계산하고 카드 내는데 사장님이 물어보셔서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해서 예, 먹었습니다. 맛있게 라고 하면 20점. 그건 이제 예의상 대답을 한 거죠. 좀 설레게 만들어야 돼요. 설레게. 들어가기 전부터 맛있어야 들어가기 된다. 전부터. 비주얼의 3요소로 아까 말씀하신 온도, 그리고 빛이랑 움직임도 중요하다. 제일 중요합니다. 빛이 안 닿아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협찬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진을 찍을 때 드러나야 되는 포인트는 반사된 빛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광고 사진 찍을 때 조명을 그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밀도 있게 치는 이유가 상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짝반짝임들을 많이 좀 살리는 편이에요.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플랫하게 붙어있는다 그럴까요? 벽하고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도드라지질 않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온도가 없으면 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까 치킨 얘기 드리면 똑같은 두 개의 사진, 제가 족발 사진 책에다 넣어놨는데 족발 사진 두 개에 하나는 김이 막 나고 하나는 김이 안 나면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향이 올라오는 데서는 야 이거 달큰하게 뭐 이런 향이 나는데 연기가 없거나 김이 안 나면 식은 고기의 향이 나요. 식은 족발의 향. 맞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의 뇌에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네. 반사가 반사적으로. 그대로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온도 되게 중요하고요. 빛이 들어오면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동적인 네, 느낌이 입적인 나니까. 건 좀 예. 살아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몰입이 무빙 되죠. 얘기를 했는데 왜 텔레비전에서 광고할 때 라면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뭐 운동복도 그렇고 심지어는 왜 자꾸 들어 올리고 먹고 하는 게 나오냐면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뇌 속에 인식이 되어야 아 저건 나도 해보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다가 그냥 고정된 샷, 플레이팅이 되어 있는 고정샷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들어 올리거나 찢거나 치즈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군침이 많이 돌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그만큼 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 사진 붙이신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들어가야 되고요. 빛이 기왕이면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 우리는 그냥 조그만 자영업체 하기 때문에 전문 포토 선생님들도 못 쓰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자연광에서 찍으시면 돼요. 매장에 빛이 쫙 들어올 때 그때 내 음식, 내 옷, 내 모자, 내 액세서리 놓고 찍으시면 측면에서 찍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마이크를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네. 그 그림자가 결국은 내 걸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진짜. 만들어줘요. 스튜디오 안 가고 그냥 자연광으로 그 자연광으로 찍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요즘 스마트폰 성능들이 워낙 좋아서요. 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굳이 돈 안 써도 그 찍은 걸 가지고 SNS도 올리고 네.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네이버 플레이스 첫 장면도 좀 바꿔주시고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성수동에 진짜 맛있는 집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가기 전에 네. 검색부터 해요.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느라고 검색을 해요. 그 정보를 듣고 사이트로 유입은 되는데 첫 사진이 대부분 뭐가 걸려있는? 간판 사진 걸려 있어요. 대부분은 식당 간판 사진, 헤어샵 간판 사진이 걸려 있지. 별로 구미가 안 당겨. 네, 구미가 안 당겨요. 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김이 막 올라오고 뭐 가위질을 하고 들어 올리고 뭐 이런 특히 동영상이면 더더욱 좋겠죠.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상권 내에서 한쪽은 배너만 붙여놓고요. 한쪽은 TV 모니터를 요새 노브랜드 가니까 50인치 20만 원대 하더라고요. 정말 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뭐 노브랜드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브랜드든 좋으니까 큼지막한 모니터에다가 네. 내가 팔고 있는 걸 좀 제발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선택하는데 쉬워지거든요. 요새 그런 디스플레이 걸어놓은 식당들 많아지지요. 생겼더라고요. 점점 많아지고 거의 모든 메인 상권에 그거 모니터 걸고 있는 팀들은 제자들일 경우 많아요. 저희 제자들일 경우. 왜냐면 역시. 어떻게 해야 행인이 문턱을 넘어서 매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책이 지금 정말 두꺼워요. 지금 거의 베개로 써도 될 정도인데 이 내용을 저희가 쏙쏙 뽑아 먹어야 돼서 좀 스피드 있게 또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진짜 많아서 지금 이렇게 메모해 왔거든요. 고객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제 실제로 보여줘라 이거죠. 네네. 네, 그냥 문구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재료 썼어요. 최선을 다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말은 아무리 해봐야 고객은 계속 의심을 해요.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심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싱싱한 걸 사온 건지. 네. 그래서 왜 박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제일 좁은 면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상추 박스나 이제 무 박스라고 치면 박스 형태가 있고 이제 가장 좁은 면이 있어요. 네. 그 좁은 면에는 표기 사항이 적혀져 있어요. 반드시 적어야 될. 그게 뭐냐면 이제 생산지, 생산자, 연락처, 등급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걸
버리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네. 이렇게 오려가지고 뭐 화장실 앞도 좋고요. 다 모아놓는 거예요. 당근, 쌀, 무, 배추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고객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아, 특급 쓰는구나, 상급 쓰는구나. 내가 아까 먹은 상추가 청주에서 갖고 온 거야? 뭐 이거를 믿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네. 증거. 그 증거를 누가 더 얼마만큼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믿어줘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결국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호감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쌓이면 신뢰가 돼서 구매를 할 용기들이 생기죠. 네. 근데 잘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뭐 딱히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걸 못 봤어. 뭐 이럴 경우는 좀 고객이 의심을 더 하게 되겠지요. 칼국수집에 대구 칼국수집에 아주 본격적으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집은 가스 고지서가 요만하게 나오면 이걸 1m 정도짜리로 출력을 해요. 왜요? 붙여놔요. 문 열고 들어오는 가장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붙여놓는데 가스대가 한 달에 보통 50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그 얘기는 뭘까요? 아. 고객이 봤을 때 무슨 칼국수집이 왜 가스비가 500만 원씩 나와라고 하면 연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밤새도록 끓이는구나. 실제 네. 그러니까요. 네. 실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렁탕집도 주방, 그러니까 홀만 보여주는 집하고 커다란 가마솥을 보여주는 집하고 다르듯이. 네. 그래서 고객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얘기는 증거 대란 소리예요. 증거. 증거를 대면 될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이라고 그냥 써놓지만 말고 이제 국내산이라고 써있는 라벨을 붙여놔라. 그럼요. 국내산 네.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중요하고 소금 같은 거 쓰시면 염전에 가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실제로 구매도 좀 해오시고. 네네. 고객은 2등하고 거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마추어하고 거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전문가하고 거래하고 싶어요. 프로하고. 저도 그래서 오늘 방송 출연하게 됐는데 프로가 MC를 보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출연을 했어요. 네네. 그 요즘 Z세대들이 특히 그런 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 건강에 엄청 신경 쓰니까. 민감하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그 원산지 표기나 성분 함량 이런 거를 앞에다 제품 표면 앞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네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함량도 그렇고 뭐 칼로리 이런 것도 그냥 크게 뭐 75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포인트죠. 네, 결국은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고객은 참 희한해요. 막 이렇게 힘주어서 막 욕하고 그러면 고개 숙이는데 네. 사장님이 너무 막 이렇게 뭐 이러면은 또 사실 또 세지고. 은근히 어려워요. 그 대칭을 만들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인과의 약속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본인과의 약속. 청소는 몇 번이나 할 것인지, 또 밥이 맛있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밥을 질 건지, 이걸 내가 먼저 각오를 정해놓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약속이 돼요. 품질 보증서 같은 거예요. 품질 보증서. 우리는 절대 다른 생각 안 하겠습니다. 재료만큼은 반드시 언제 가져오겠습니다. 세척은 4번, 죽었다 깨어나도 4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각오지만 그 각오를 고객한테 보여주면 그건 품질 보증서 같은 약속이 돼요. 약속.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처럼 정에 이끌려서 가던 그런 소비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특히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고객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믿는다. 네. 그리고 부정하는 컨셉트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거를 강조하지 말고 우리는 뭐뭐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강조해라. 네. 그게 사실 부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속성에 대한 거부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싱싱해요. 우리는 열심히 해요.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는 친절해요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 주장이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가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 경제신문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폐업률이 가장 큰 업종이 어딘지는 아세요? 3년 만에 92%가 문을 닫아야 되는 카페? 카페요. 네. 카페요.
근데 카페가 무너지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좋은 원두 써요, 로스팅 열심히 했어요, 좋은 기계로 내려요, 이게 다예요. 이 이외에 주장이 없어요. 주장. 근데 저희는 원두 좋은 거 쓰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그걸 굳이 뭐 우린 좋은 원두를 안 써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남들이 다 주장하고 그게 우리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나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죠. 죄송한데 저희는 칼집 안 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집조차 낼 필요 없는 고기가 되겠죠. 이게 되게 무서운 전략인데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룹핑이라고 얘기들 하죠. 남들은 다 칼집 내고 남들은 다 숙성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저희는 안 해요. 좋은 고기는 칼집 내고 숙성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칼집 내고 숙성하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후발일 경우에 그분들과 전략적으로 차별화해서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들려면 그 정도로 고기에 자신이 있다면, 그래 저 먹어보니까 저희는 굳이 뭐 칼집까지 안 내도 될 만큼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부정에 대한 것들을 쓰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원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 커피에다가 저희는 QR코드 스티커 붙여요. 남들이 안 하는 짓 해요. 뭐 스타벅스가 됐던 그 어떤 유명한 브랜드들도 하지 않는 걸 해요. 뭐 그 QR코드 스캔하면 뭐가 나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원두에 대한 영상일 것 같은데. 뭐 영상도 좋고요. 네. 뭐 믿을만한. 아까 네. 보셨지만 고객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랬으니까 원두를 가져오는 것도 좋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감각을 좀 다중 감각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음악을 틀어줘요. 커피 중에 원두 어느 나라 거 좋아하죠? 케냐. 저라면은 아마 케냐 배경이 될 만한 한스 짐머 선생님 음악 같은 거. 링크를 다운받은 불법이지만 그 선생님 음악 많이 알려지라고 밑에다 공유 달아놨잖아요. 그 기자님도 밑에 지금 공유 달려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영상이 여기저기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버튼을 놔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케냐산 원두의 커피를 마실 때 그 음악을 들어서 순간적으로 소비자, 고객을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쉬프트 시켜 버리는 거예요. 케냐에 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명 브랜드들하고 붙으려면 방법은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 네네. 골목에서 살아남는데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노하우 전략 다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하지 않는 것, 그들이 주장하지 않는 것에 주장을 해야 돼요. 제가 미국 LA에 갔을 때 네. 간판에 아무 글자가 안 써 있고 그냥 QR코드 하나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오,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봤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확 봐가지고 그걸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찍으면 뭐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지금도. 네. 궁금하죠. 제가 찍었던 거는 인사말이 나왔었어요. 인사말. 모르겠어요. 링크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을 테니까 그게 간판이 될지 홈페이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나가다 스캔을 했는데 인사말이 나오더라고요. CEO인지 매니저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QR코드가 활용만 잘하면 네. 정말 다양한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QR코드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나 아까 음악 얘기를 드렸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높은 평점을 받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레스토랑을 한 군데만 꼽아봐 그러면은 영국에 있는 팻덕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팻덕, 뚱뚱한 오리라는 뜻인데 워낙 회자가 많이 되죠. 네. 이 매장에서는 코스 요리 중에 굴이 나오면 해산물이 나오거나 뭐 이런 녀석들이 등장을 하는 코스에는 아이팟을 같이 줘요. 같이 끼고 들으라고. 그럼 이제 바닷소리 철썩철썩 들으면서 끼룩끼룩 소리 들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해산물을. 바닷가에 온 듯한 느낌으로. 왜 그 연구는 잘 아시죠? 그 마트에서 와인 매대에서
프랑스 음악을 틀었을 때와 독일 음악을 틀었을 때 프랑스 와인이 더 많이 팔리고 독일 와인이 많이 팔리고 했던 그런 연구 결과는 꽤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거죠. 제가 와서 먹는 동안 내게 그런 감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욱더 큰 효용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책에 이제 되게 힘줘 썼던 게 돈, 돈. 돈, 한자는 아니고요. 돈, DONT. 남들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남들이 다 하는 건 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비슷해지면 묻히니까요. 비슷해지면 가격으로 비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만의 독창적인 걸 해라. 그렇죠. 찾아봐라는 거고. 아까 다중 감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진짜 외식업이 점점 종합 예술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업 하면 미각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시각은 말할 것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청각, 후각, 뭐 촉각, 공감각, 뭐 진짜 오감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외식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미각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미각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다른 감각도 다 챙겨야 된다. 그럼 QR코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식당은 병원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건 안 물어봐 주셨으면 했는데 이게 그동안 사람들이 웰빙 많이 찾으면서 약간 풀떼기 이런 거 파는 식당들도 많아졌는데 그래서 막 채식주의자도 많아지고 근데 약간 그 또 반작용이 또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본질에 관한 얘기였었어요. 본질에 관한 뭐 지금 커피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커피는 마시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커피 드세요? 잘 안 마시죠. 그럼 주로 언제 드세요? 좀 각성하고 싶을 때. 그러면 커피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각성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커피는 뭘 선물해 줘야 될까요? 카페인. 그래서 스타벅스가 유명한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있는 아주 인지도 있는 기자분 중에 한 분이 왜 스타벅스가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공간을 팔고 문화를 팔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뭘까 그러고 분석을 했는데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높았어요. 킬링 카페인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 그래프가 떠요. 물론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싼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카페인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 거죠. 잠을 깨줘야 되는 거고. 식당은 뭐 해야 될까요? 배를 채워야 된다. 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식당에서 가장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제대로 약속한 만큼 채워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아니다라고 제가 극단적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 가능한 찍어 먹는 소스도 좀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고 또 기왕이면은 그냥 덜렁 메인 메뉴만 나갈 정도가 아니고 뭐 비벼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을 수 있고 싸서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감각 얘기할 때 뭐 촉각에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좀 결부시켜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김치찌개집을 하나 골라 그러면은 이렇게 쌈 싸먹는 김치집이 등장을 해요. 다른 집은 그냥 다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요. 뜨거우니까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고. 근데 이 집이 상추쌈을 주는 이유는 우리 고기 그만큼 많이 드린다 이거죠. 건져서 기존에 드시던 것처럼 드셔도 되고 쌈채소까지 드리니까 쌈에도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집이 됐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감각을 더 건드려주고 또 그들이 정작 원하는 게 뭘까? 그럼 사실 채소가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채소에도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리자면 딴 프로 가서는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삼겹살 먹을 때 잊혀지지 않는 집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칼로리를 어떻게 하면 올려줄 수 있을까? 칼로리를.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단짠도 좋아하지만 치즈 디핑도 좋아하고 뭐 소스들 많잖아요. 바질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 전부 다 칼로리를 추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마늘을 많이 먹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늘의 칼로리가 상당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죄송한데 이모님 저희 기름장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거부하시면 안 돼요. 네. 옳거니 오늘 걸렸어. 진짜 맛있는 기름 마늘이 뭔지 한번 보여줄게라고 하는 걸 선물해 주면 네. 그걸 맛있게 드신 분들은 이 집은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하고 푸짐하고 양을 채운 집이라고 기억을 해요. 실은 마늘을 많이 먹었는데 마늘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삼겹살 많이 먹은 상호 느낌으로 보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스들 치킨 브랜드들도 그렇고 소스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네. 더 맛있어져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칼로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연구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슴슴한 소스는 없어요. 그쵸. 튀긴 닭에다 찍어 먹는 소스들의 칼로리가 우와 어마어마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책에 보면 식당은 병원이 아니다 다음에 에너지가 결핍된 사람들에게 칼로리와 도파민을 채워주는 충전소다. 네. 네. 그러니까 칼로리 뭐 덮어주고 하는 거 아끼지 마라. 네. 그럼요. 그래야 포만감이 더 느껴진다. 거죠. 그냥 드실 수 있는 고기도 김에 싸서 드시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르띠아를 줘서 찢어서 싸먹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집만의 스타일도 만들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칼로리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에 싸먹는 집들, 뭐 또르띠아에 싸먹는 집들 이런 집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네. 사장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하셨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든든하게 채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집이 생각나요. 자꾸 그 집이. 작은 강한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대표님 뵈면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이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요즘 프랜차이즈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줄 서는 프랜차이즈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좀 고객 취향이 많이 다변화된 것 네네. 같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들도 프랜차이즈스럽지 않아 보이려고 한다더라고요. 애를 많이 쓰죠. 네. 네. 왜냐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실은 효율을 극대화시킨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이 그냥 내 개인 브랜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세요라고 저는 꼭 추천드려요. 가서 배워보세요. 시스템도 보시고 계약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혼자서 뭔가를 시작할 때 그걸 매뉴얼을 만들고 유통, 물류 뭐 이런 걸 다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원칙들을 좀 느껴보세요라고 하는 게 제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프랜차이즈 골라야 잘 고르는 거예요. 뭐 이런 그쵸, 얘기들 그쵸. 많이 하는데 네. 사장님 만나보세요. 전 그 얘기 꼭 드려요. 아니 물론 사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뭐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진심인 분들은 티타임이라도 하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사장님을 좀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본사 사장님한테 물으러 갔을 때는 저 돈 투자 얼마 하면 얼마 벌어 이런 거 말고 그건 미리 사전 조사 좀 해놓고 사장님을 닮아요. 피할 수 없어요. 와일드하고 굉장히 강한 사장 밑에서는 그런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치킨집을 해도 똑같은 김밥집을 하고 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사장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가봐도 와 휴지통까지 신경을 쓰나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건들건들한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보면 또 이렇게 막 음식은 많이 주고 뭐 친절하긴 한데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만나보시면 어떨까. 면담 신청하면 되거든요. 프랜차이즈 지금 본부장들은 좀 막 저 형님 나와서 왜 저래 그럴 텐데 그 추천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랑 좀 생각이 맞는 사장님을 고르시는 게 어떨까. 아니 제가 그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저 프랜차이즈 대표분들 한 100명 넘게 많이 인터뷰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진짜 딱 스쳐가네요. 그 브랜드랑 그 이미지가 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같은 삼겹살집을 해도 네. K 사장이 한 거, L 사장이 한 거, S 사장이 한 거는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좀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브랜드도 되게 디테일하고 디테일해요.
좀 이렇게 대충대충스러운 분들은 브랜드도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중에 와 무서울 정도라고 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교대 2층 집, 또 산청수 불갈비 하고 있는 세관 그린푸드. 아 거긴 뭐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디테일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고, 저도 예전에 제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갖고 토크쇼를 했을 정도니까 대단한 분이시고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 면담 신청을 한 번은 해보세요 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거고, 실패를 줄이고 싶으시면 그 브랜드에서 일을 좀 해보세요. 그 가맹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시고, 뭐 레시피 훔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좀 그런 경험을 해서, 아 여기는 물류가 일주일에 한 2번쯤 오는구나, 냉장고가 좀 부족하구나, 손님은 1시 반까지 막 엄청 많은데 저녁은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걸 느껴봐야 되는데, 광고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 갖고 뭐 이렇게 한꺼풀 확 쉬잖아요. 이렇게 와 여기 사람 많어, 이거 돈 크게 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한번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쉽게 떨쳐내질 못해요. 뭐 한 달에 1억씩 팔고 사장님이 800 막 1000만 원씩 그쵸. 가져갈 수 있대. 그 성적은 귀신들이 만든 거예요. 진짜 프로들. 보통 브랜드가 하나 생기면은 가맹점 워낙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아, 요 브랜드 마음에 드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올린 막 10년, 15년씩 노하우 가지고 계신 분이지, 저처럼 직장생활 뭐 제 나이쯤 되는 분들, 직장생활 한 30년씩 하고 나온 분들이 가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성적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한번 느껴보시고 몸소 실천 한번 해보시고, 특히 이제 20대, 30대라면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50대는, 60대는 연금처럼 그래 또 여기서 열심히 한번 와이프랑 가족들하고 한번 이게 되는데 20, 30대에는 자칫 3년 잘못 쓰면 분위기가 다 돌아가 있어요 이미. 저는 그 매장에 가서 이렇게 올인하고 메모리 되는 동안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가서 일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네. 그 비슷해요. 지금은 뭐 물류, 또 인테리어, 본사, 로이얼티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덜 남기고 어디가 더 남기고 이런 거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네. 그런 의심들은 좀 버리셔도 될 것 같고, 연혁들 보시는 거 좋고요. 연혁들. 그 대표님하고 맞죠. 임원진들이 SNS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동안 네. 뭐 하셨던 분들인지, 맞아요. 바닥부터 자수성가한 분들인지, 갑툭튀로 어느 날 짠 하고 등장한 분들인지는 손품 좀 팔면 나오는데 네. 그걸 잘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오너의 인격을 고스란히 브랜드가 담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직접 느껴보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1억 5천, 2억씩, 심지어 조금 대형 매장들은 4억, 5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네. 섣불리 선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규 과정을, 이렇게 저희 아카데미 출신 정규 과정 이수하신 분들이 한 1,900분 정도 되는데 네. 와우.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 가맹거래사도 그렇고 뭐 마케터도, 홈페이지, 주방 이분들 다 해서 이제 뭐 저도 투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반짝 쉽지 않아요. 반짝 쉽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야죠. 업장들 오픈한다 그러면 사장님이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좋은 정보 있으면 전달도 좀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이 얼마나 기동력이 있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러브콜 받았던 곳들 몇 군데는 챗 GPT 활용하는 법을 그 자영업에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영상을 몰래 찍어갖고 어디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가맹점주들한테 전부 다 실어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려워서 잘 모르실 텐데 그랬더니 아니요.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성과가 있던 없던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뭐 김 작가, 뭐 김 대표 이렇게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제자들한테는 그냥 사부님이라고 불려요. 내 곁에 김사부라고 하는데
막 공개해 놓지는 않았고요. 유튜브에 이제 네거티 김사부라고 하는 저희 이제 식구들 보라고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네. 용량이 크니까 카톡으로 못 보내겠더라고요. 막 공개적으로는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거 해요. 챗 GPT를 써서 남들도 다 팔고 있는 아메리카노 이름을 어떻게 변화 줄 수 있나. 되게 중요한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봐요. 맹신은 안 해요. 네.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지는 않지만 자영업 오너가 전략기획팀도 없고 네. 뭐 신규 개발팀도 없고 홍보 마케팅 팀도 없으면 누군가한테는 기대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팁을 받으라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기동력 있는 비서가 그쵸. 하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 저희 식구들 요새 그거 보고 되게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뭐 우리 매장에 어울리는 BGM 10개 나는 뭐 돼지고기를 하고 있어. 나는 카페를 하고 있어. 제 수업은 이제 병원 원장님들이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인데 병원 원장님들도 그런 걸 찾으세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병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브랜딩이 될까 이런 것들 물어보면 쭉 답변도 해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기동력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 빨리 입수하려고 들고 응용해서 활용하려고 들고. 챗 GPT 영상 어떻게 검색해서 볼 수 있나요? 대표님 영상. 내 곁에 김사부인가요? 네, 내 곁에 김사부예요. 내 곁에 김사부 검색 유튜브에서 네, 있을 거예요. 검색해서 여러분도 차단 기동력 있게. 아니 그 보시면 네. 왜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네. 챗 GPT 그렇죠. 전 세계가 막 난리죠, 노래를 요새.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자영 오너들이 막 그걸 일부러 파고 들어가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올려놨어요. 그리고 많이는 못 해드리고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조금씩 매주 하나씩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반응은 네,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내 곁에 김사부 네, 내 곁에 검색하시면 김사부 검색해보시면 기동력 있게 재밌는 활용하실 정보들 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요즘 물가 인상 때문에 다들 고민 많으신데 네네. 가격을 어떻게 프라이싱 해야 되는지. 가격 정하는 거. 예. 보통 가격을 정하는 거는 지금까지 기준이 두 개였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주변의 가격을 살핀다. 음. 앞집, 뒷집, 옆집 경쟁자들이 가격을 살펴서 나도 적당하게 만든다. 네. 두 번째는 원가를 분석을 해서 네. 합당한 이익률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만든다. 그렇죠. 두 가지죠, 프라이싱이라는 게. 근데 사실 대부분 전자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후자를 택했을 경우에는 원가 분석도 잘 하셔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작년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막 상승을 하거나 이러면 네. 30% 올라갔다고 그걸 매달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고객이 안 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을 드려요. 받고 싶은 가격을 먼저 정하세요. 남들 가격 신경 쓰지 맙시다. 준거 가격이라는 거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걸 기준으로 두시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면 경쟁자들을 살피고 나서 가격을 만들면 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도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데 데이트할 때 네. 맨날 싼 집 가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가끔 좋은데 가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건 특별한 집이에요. 대접받는 집. 여긴 가면 뭔가 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아온다라고 느껴야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근데 A라는 집을 가나 B라는 집을 가나 C라는 집을 가나 다 똑같아. 불판 똑같고 고기 똑같고 소스 똑같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오를 해요. 좋아 남들 15,000원 받는데 그래요 저는 2만 원 받을래요. 그럼 머릿속으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2만 원을 받고도 창피하지 않을 만한 혜택을 구성을 해요. 그 사이에 진화를 해요. 야 앞집보다 5,000원 더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스테인레스 젓가락 주면 창피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거예요. 주류회사에서 협찬받은 이렇게 적혀있는 거에다 물 따라서 주는 것보다는 여기도 5,000원이나 더 받는데 우리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생수 같은 거 하나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야, 5천 원이나 더 받는데 그래도 앞치마도 좀 깨끗하게 좀 이런 거 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진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나면 쫓겨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맨날 벽에 붙여놓는 게, 가격표 옆에 붙여놓는 게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가격을 500원 인상합니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 고객은 배신감 느껴요. 아니, 알지요, 충분히. 근데 어제까지 주는 거랑 똑같이 주워놓고 왜 나한테 500원, 1000원을 더 내라고 하지? 그래서 되게 유실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제랑 별 차이 없는데 왜 자꾸 가격만 올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센 거 드리면, 가격을 인상하고 싶을 때는 ICBM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데 이름을 일부러 제가 이니셜을 그렇게 뽑은 게 고객의 가슴에 꽂혔으면 좋겠어요. 고객의 뇌에 꽂히는데 네.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분 좋아하는. 그래서 뭐 삼겹살 15,000원 파는데 저는 1,000원 더 받고 2,000원 더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첫 번째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정보를 줘라. 어떤 고기, 어떤 김치, 그러니까 국내산 이런 것만 쓰면 안 돼요. 농장은 어디서 갖고 왔고, 계란은 어디서 갖고 왔고, 쌀은 어떤 걸 쓰고 있고라고 하는 걸 쫙 적어주는 거. 그러면 삼겹살 15,000원인데 삼겹살 17,000원인데 정보가 들어있는 건 당연히 정보가 많은 걸 고객은 더 좋아해요. 2,000원 때문에 의심을 하느니 불안해하느니 그쵸. 저 정도는 자신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데 고객이 더 행복해지는 정보를 담는 거. 두 번째는 체인지. 최소한 올리려면 색깔이라도 좀 바꾸세요. 색깔이라도. 접시 색깔이라도 바꾸고 불판 색깔이라도 좀 바꾸고 뭔가 바꿔야 돼요. 네. 가격을 올릴 때마다. 아이고 1,000원 올릴 때마다 뭘 그러는데 아니요. 1,000원 올릴 때라도 웰컴 드링크라도 좀 준비하고 나가실 때 오늘 좀 행복하세요. 회식 근사하게 하신 분들한테는 로또도 한 장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체인지예요. 뭔가 변화해야 되고. B는 벌스예요, 벌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최초로. 탄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두 개를 조합을 하고. 꽈배기를 만드는 그 꽈배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지 고민 중입니다. 가격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꽈배기를 그냥 튀겨서 주면 가격을 시장에서 받는 것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와, 이 사람 너무 비싸게 받네 이러거든요. 네. 고객이 갖고 있는 불편을 없애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 주자 그랬어요. 손잡이 핫도그처럼. 꽈배기에. 네. 안 그러면 이게 막 설탕 묻잖아요. 그러게요. 그 쉬운 건데 사실. 그렇네요, 진짜. 그거 꽂혀 있는 꽈배기는 본 적이 없네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어딘가 있으면은 제보해 주시고. 꼬챙이를 꽂고 이걸로 끝나면은 가격을 더 높게 못 받으니까 디핑 소스를 한 6가지 준비하라 그랬어요.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나초 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씩이라도 담궈서 줘야 고객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처음 본 꽈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처음 만든 거예요. 네. 디핑 꽈배기, 손잡이 달린 꽈배기. 그래야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 M은 리네이밍이에요. 리네이밍. ICBM 라임을 맞추느라고 제가 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팔아서는 가격 인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 삼겹살, 남들은 다 삼겹살이라 그러면 사겹살도 만들어 보시고 이겹살도 만들어 보시고. 실제 제가 강의할 때 이 얘기 드리고 청주에 계신 대표님이 그냥 그 다음날 가서 메뉴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위였는데 박을 하나 지우고 겹을 지우고 이겹을 만들어 놓고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그건 뭐유? 그렇죠.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네. 아니 그건 뭐야, 나 처음 보는 건데. 호기심이 이겹살. 그러니까 삼겹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겹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한번 드셔보시려도 줘봐요. 그래서 고객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어떤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가격 인상 법칙. 네.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저는 좀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ICBM. 네, ICBM. 네. 정보 변화. 네. 최초. 그리고 새로운 이름. 네. 새로운 리네이밍. 예. 그 네 가지만 가시면은 재밌는 결과들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때 진짜 비교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그 가격에 걸맞는 합당한, 네, 가치를 그렇지. 제공하면 된다. 네. 그 가격다우면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속 시원하게 풀렸네요. 네. ICBM까지 오늘 너무 많은 노하우 털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진짜 아직도 다 못한 얘기가 많아요. 저 책 진짜 다 읽었거든요. 네. 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고, 근데 다음이 진짜 기대되는 게 네. 이제 레드니까 네. 블랙, 네. 블루, 골드 이런 건 아마 네. 뭐 한 36가지 총천연색 나오겠네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 넣어드린 거 있잖아요. 사진 그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 사진들이 처음 이제 장산 전략이다 해서 영감을 받으신 분들이 네. 수업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구현을 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앞에다 이렇게 배열을 좀 해주시다 보니까 네. 첫 페이지부터 충격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남들은 다 양념장 그냥 대충 숟가락으로 퍼먹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제자라 네. 그 친구한테는 아이디어를 좀 선물을 많이 했죠. 이 대표 미안한데 그냥 전골에다 넣어먹는 그 양념장 말고 얼음 트레이 같은 거에다가 양념장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꿀꿀진 순댓국은 예전에 돼지 모양으로 만들었었고요. 이분은 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흔한 만두, 그러니까 흔한 양념장인데 그 양념장을 찍어서 SNS에 올리느라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좀 소중한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 디테일하면 할수록 고객들은 감동하니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어떤 마케팅의 교본이다. 그러니까 예, 아까 처음부터 그런 이제 사진으로 네. 그냥 바로 때리듯이 네. 아까도 이제 중요해요. 검색했을 때 간판이 맞습니다. 아니라 이제 메뉴 사진부터, 네, 이제 사진부터 나오는 먹음직스럽게 빛, 온도, 움직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 총천연색으로 네. 그래서 이 책 만들듯이 가게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구상까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 그 출판사에서 짜주신 특히 이제 편집자님이 이렇게 구성을 짜주신 대로 가보면 뭔가 새로운 레스토랑을 만들거나 사업체를 만들 때의 기준이네요. 컨셉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생각은 차별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을 그냥 전파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잖아로 말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치를 부여해 줄까? 그러면은 이 가치는 결국 내가 한 번쯤 사야 될 그리고 또 방문해야 될 가치를 만드는 거고 그 흐름대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예비 창업자 혹은 한 번쯤 실패하신 분들 이 채널도 좀 보시고 그랬으면은 조금 더 오래 버티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실패하신 분들이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네. 이제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 모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프로젝트도 한번 하려고 네.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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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해보면 뭐 기사 할 때도 그렇지만 되게 출판사나 이런 데서 광고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네. 제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네. 저는 원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광고 잘 안 받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 책은 저희 광고 받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감명 깊게 읽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대표님까지 나오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예, 소개를 해드리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 장사는 전략이다 레드. 레드. 예, 꼭 읽어보시고요. 네. 다음에 그러면 뭐 블루든 옐로우든 나오면 또 한번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